오늘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우리금융지주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근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일단 주가는 최근에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가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우리금융지주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주식들을 투자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자본 건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CET1이라고 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이 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그렇게까지 지금 4대 금융지주 대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는 좀 높은 편에 속해요. 한 13%에서 14% 정도 나와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금융당국은 이 자본 비율을 좀 높게 유지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배당을 많이 주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최소한 한 9%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21년도부터 해서 쭉 이 CET1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뭐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율이랑 배당 성향을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배당 성향이 거의 한 28%, 30%대 정도 나오고 있고 주주 환원율도 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주주 환원율을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더군다나 이번에 반기 배당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배당 성향이랑 주주 환원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랑 DPS를 보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한 9%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3.5%면 지금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도 추후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은행 주식들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우리금융지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손 비용률이랑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각 비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부실채권에 대한 이슈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금리가 높을 때는 부실채권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는 되게 또 자본 건전성도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IB 쪽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돈을 벌어들이는 게 대부분이 예대 마진에서 나와요. 어떤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그런 쪽을 투자하는 비중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충당금을 계속 쌓을 수 있어서 영업이익은 조금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연체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부실채권 이슈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 뭐 최근에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이런 이슈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 장투를 하시려면 배당을 보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 주식들을 투자하는 거는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금융지주를 투자할 때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비은행 부분 기여도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은행 쪽 뭐 예를 들어 카드 같은 게 들어가겠죠. 카드랑 캐피탈, 여신사 이런 쪽이 들어가는데 그 비중보다는 당연히 은행 쪽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비은행 순이익을 보더라도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증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고 다시 IPO 시장이 불어오면서 증권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금융지주도 뭐 증권사를 좀 인수를 하든지 이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우리금융그룹의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이 주식을 1만 주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만 주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주당 1만 거의 한 2천원 정도 나오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돈도 많으신데 조금 더 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들이 샀다는 거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주식 교환으로
우리 종합금융이랑 우리 벤처파트너스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게 아니고 주식 교환을 한 거죠. 원래 지분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58.7%랑 55.5%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조금 더 찍어서 주식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 그 점은 조금 우리금융지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EPS도 깎일 수 있고 그리고 DPS도 좀 깎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얘네들이 나중에 돈을 잘 벌면 다시 EPS로 올라오고 또 EPS가 올라오면 DPS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종합금융이 58.7%, 우리 벤처파트너스가 55.5%인데 얘네들도 이제 100%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4대 은행사들 중에서 가장 PER이랑 PBR이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0.37배 그리고 4.4배가 나오는데 하나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이랑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싸죠. 물론 지방은행이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금융지주보다 더 싼 뭐 DGB금융 같은 곳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방은행이랑 비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점에 있어서도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T1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좀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장기적인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0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우리금융지주가 아니었고 지주사가 아니었고 우리은행 밑에 뭐 우리카드가 있고 막 그랬었던 때였었죠. 근데 뭐 2011년도 때부터 해서 이렇게 갑자기 추락을 했는데 그때는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문에 뭐 몇 곳은 되게 망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해서는 쭉 올라왔고 2020년도 코로나 때 충당금을 많이 쌓고 좀 힘들다 보니까 그때 많이 떨어졌고 부실채권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21년도부터 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 이슈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도 물론 타격을 받을 거예요. 충당금을 많이 쌓고 부실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상각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감소되겠죠. 그래도 사실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대형은행이 쉽게 망하도록 정부가 놔두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것처럼 걔네들은 뭐 국채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평가 차익이 계속 손해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뱅크런 때문에 돈을 막 빼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국채를 계속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망했는데 우리금융지주는 뭐 국채 쪽을 많이 투자해서 막 그렇게 신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한 은행들을 투자할 때 순이자 마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최근에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좀 감소를 하다가 쭉 조금 별로 안 좋았었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은행 주식대 같은 경우가 정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솔직히 좀 조금 불만인데 은행은 정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자꾸 이게 또 일반 국민들이랑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간섭을 해요. 요거 관련돼서는 조금 불만인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말씀은 따로 안 드리고 여튼 최근에 시장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면 실적이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아니죠. 오히려 실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떨어져도 실적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NIM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규모가 커지잖아요. 마진이 축소해도 대출을 해주는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돈은 계속해서 찍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 주식대 같은 경우는 돈을 장기적으로 계속 잘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본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튼 NIM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 그래프를 좀 보면 이 기준금리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기준금리도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에 좀 올라갔었는데 이 3.5%까지 올라갔으면 2012년도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NIM도 사실대로 따지면 NIM도 2012년도 요까지는 최소한 올라가야 되거든요. 요게 근데 정부 규제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요게 좀 불만입니다. 요게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부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실적을 보시면 이자 이익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시장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자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가 12월까지 원유 감산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이익도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환전하거나 송금하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수수료인데 요거는 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충당금이죠. 충당금을 이번에 5,560억이나 쌓았습니다. 2분기 때. 와, 분기마다 5,560억이면 웬만한 기업들 실적 정도로 충당금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 충당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회사 실적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충당금 이슈 때문에 우리카드 실적도 좀 별로 안 좋았었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캐피탈은 당연하죠. 종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워낙 많이 쌓다 보니까 지금 적자예요. 여튼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PBR 밴드 차트 기준으로 2015년도 때부터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 PBR이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PBR 밴드 차트 기준으로는 진짜 우리 금융지주가 거의 저점에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0.3배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지난 8년 동안 0.3배보다 떨어졌었을 때는 코로나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금 이슈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배당 성향도 늘어나고, 그리고 은행들이 전부 다 지금 무기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ATM기 점점 없애고 다들 모바일 뱅킹 쓰고 그러잖아요. 다들 이제 또 모바일로 대출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은행 주식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뭐 장투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의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조 1,500억 정도입니다. 와, 진짜 은행들 돈 진짜 잘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4조 이상 버는 기업 진짜 웬만해선 잘 없습니다. ROE가 한 10%? 확실히 좀 ROE는 더 늘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배당 성향이 지금 한 25%, 26% 정도 나오는데, 한 40% 이상까지는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DPS는 1,100원 정도이고, 이걸 배당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한 9.2% 정도가 나와요. 진짜 괜찮은 투자처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잖아요. 2차전지 있고, 반도체 있고, 뭐 자동차 있고, 엔터 있고, AI 쪽 있고, 이러니까 그쪽을 투자하시면 되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ISA 계좌나 IRP 계좌 같은 좀 안전적으로 오래 끌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 은행 예금 둘 바에는 좀 안정적으로 돈을 굴리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적합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